김진경 본부장, 박정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의 특징주들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OX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마감 OX의 종목은요. 삼성전자에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이 삼성전자를 이런 날에 매수해 보시겠습니까? 홀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도하시겠습니까? 의견 OX 주시죠. 두 분은 모두 O 의견 주셨는데 김진경 본부장님 궁금한 게 이게 매수의 O인지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여기서 파는 건 아쉽습니다라는 의견의 홀딩 O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먼저 이 매수 관점보다도 홀딩의 이제 O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를 보니까는 뭐 종목마다 개별적인 이슈로 좀 작용이 된다라기보다도 이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오늘 이제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힘든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 말고는 이 대다수 시장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때문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했던 종목을 이제 다시금 반등장이 왔을 때는 오히려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아직까지는 뭔가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삼성전자도 역시나 이 출렁임은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면을 봤을 때는 이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되 아직까지 신규 매수의 경우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O 의견 주셨고요. 박정수 대표님도 조금 더 고견 듣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굳이 버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조금 더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신규 매수로 접근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O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9,000원대에서 63,000원대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역대 지금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 가격권에서는 조금 관망하시고 69,000원대 이하로 63,000원대까지 그냥 느긋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태도 지금 한 2,600선 정도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기술적 여력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외국 글로벌 시장이 이제 눌려버리면은 한 2,500선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두 분 모두 지금 이 가격에서 매도하기는 아쉽다. O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LG화학 이 하나만 보고 가치평가를 받을 텐데 물론 지분은 좀 따로 떼어놓고요. 두 분은 LG화학의 성장성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지 OX 의견 주시죠. X네요, 박정수 대표님.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지가 기술적으로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직상장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LG화학이 지분을 한 81.84%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산 가치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LG화학도 대략 한 5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만약에 다시금 한 64만 원 위로 올라타는 그런 이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정 부분 살짝 조정받을 때 기술적으로 매수 관점은 되지만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더 빠질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54만 원 이하로 우리가 슬슬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관점에서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 X 의견 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지금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기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X라면은 과감하게 그런 분들도 매도를 하자.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성급하게 좀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사실 손실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종목으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LG 화학의 경우가 사실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상장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조금은 다소간 낮아질 것이 염려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면을 볼 때는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여러 가지 소재와 관련돼서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길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 LG 엔솔이라는 큰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도 다소간의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되긴 하지만은 LG 화학의 경우가 여러 가지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다른 고성장에 대한 대체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또다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도 이 LG 화학이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성장성이라든지 또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LG화학 오늘도 8%의 급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분에게서는 X 의견 받았습니다. 그럼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2차 전지 소재를 또 공략하시려는 분들은 LNF와 에코프로비엠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LNF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이 쭉 떨어졌을 때 LNF는 반등하기도 했어요. 물론 오늘은 LNF가 급락하고 있지만 두 분에게는 LNF가 대안주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OX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X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에코프로비엠 때문에 LNF가 빠진다면 그냥 2차 전지 소재의 투심이 위축된 거면 본업만 봤을 때 LNF에겐 기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주가를 보면은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프리미엄이 잔뜩 붙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의 하락장에서는 이런 성장주의 투심이 많이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 한 50% 정도 현재 지금 밀려 있어요. 그런데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2% 정도 구간밖에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지도 기술적으로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산 가치 대비 아직도 밀렸지만 10배 정도 수준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한마디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부각만 잔뜩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 조정 구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망의 자세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6만 1,000원 정도의 지금 단기적인 지지 여력을 받고 있는데 혹여 이탈이 된다면 13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기술적인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현재 이 LNF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정도 이상을 투자하면서 굳이 이 공장의 양극재 공장을 지금 준공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연간 약 7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이 공장이 완성이 되면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6천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장이 완성이 된다면 영업이익이 현재는 그렇게 좀 미미하게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완성이 되고 나서 1년 후에는 1,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조 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조정력을 거치고 나서 그때 다시 접근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NF X 의견 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도 더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만 놓고 볼 때는 현재 분위기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 이제 대장주 격이라고 좀 할 수 있는 LG 엔솔이 첫 거래일부터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에코프로 BMO나 악재도 이런 좀 관련
관련주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주들 움직임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보였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좀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성장주들에 대한 매물 출회가 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만 놓고 볼 때는 조금 더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추세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장 마감 5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마감에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 볼 수 있을지 마감에 산다 오늘의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반등 기대해 보자. 그리고 명절 이후 다시 보자. 명절과 관련된 종목인지 2월 반등과 관련된 종목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요. 없군요. 오늘은 쉬는 날인가요?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네. 한번 저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분 다 마감에 무슨 종목이든 안 사실 거예요? 네, 오늘은 조금은 관망을 하고 오히려 다시 시장이 조금은 풀릴 시점 그 타임에 맞추어서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여 제가 오늘 시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전 키워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김진경 본부장님은 명절 이후에 다시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박정수 대표님은 2월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고 했으면은 두 분 다 1월은 그냥 설 명절도 있으니까 관망하고 2월에 제대로 된 승부를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일정 부분 1월장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네. 2월에도 살짝 조금 더 저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정도부터는 우리가 좀 기술적 반등력을 시간론적으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한 8개월 차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6개월 차 현재 우리 시장이 2020년 3월부터 반등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9개월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서 2월 정도가 한 9개월 정도의 고점 대비 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기술적 반등력을 노려볼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제가 이제 2,600선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급락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빨리 2,600선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조정력이 이어지면 한 2,500선에서 2,400선 사이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 여지가 2월장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600선에 지지받고 반등력은 나올 수 있으나 2월에는 반드시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2월의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님도 똑같은 의견이십니다. 명절 이후에. 네, 사실 이제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봐서는 쉽게 악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급 흐름도 뚜렷한 방향성을 좀 찾긴 어렵기도 하고요. 워낙에 이제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게 보이는 종목도 이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뭐 이슈라든지 테마 위주로 움직여지는 종목도 보면은 반짝 상승하고 많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장 자체가 녹록지 않은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뭔가 마음을 쉽게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 연휴도 또 길게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명절 동안에 뭔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명절 이후에 다시금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난 뒤에 종목을 봐도 늦지 않으니까는요. 이런 점들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불안감, 여기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시총 2위에 등극했으나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향한 투자 심리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코스피 3.58% 급락하면서 2,612.1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3.8% 폭락하면서 848.5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